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최근 어디 가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원화는 강세고 달러는 약세냐, 그리고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기금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달에 올리면은 5.25에서 5.50%까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에서 계속 동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 차나 많이 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채권 시장에서 혹은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느냐, 이런 거 전망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사실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 사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증권 시장으로 올해 그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그 증권투자, 외국인 증권투자 자료라는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최근에 6월까지 발표됐는데요. 올 6월까지 상반기에 주식시장으로는 9조 4,170억 정도 들어왔고요. 채권시장으로는 13조 3천억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면은요,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건데, 오히려 우리 채권시장으로 상반기에 13조 원 이상 들어왔거든요. 전혀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그런 생각과는 다른 현실이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우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시가총액이 한 27%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식 보면은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작년 말 한국은행 통계인데요. 작년 말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 미국이 42.3%입니다. 이후 유럽연합이죠. 16.8%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걸 금융감독에서 월별로 발표하는데요. 월별로 6월 말까지 발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한 691조 정도 가지고 있죠. 이 중 보면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41% 가지고 있고요. 영국 9.2,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6.4,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외국인 중에서 무려 4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시장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도 작년 말 한국은행 통계 기준인데요. 우리 채권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5.8%입니다. 동남아가 34.8%, 중국이 8.8%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은 주시장하고 달리 미국 국적보다는 아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 말 통계인데요. 올 6월 금감원 통계에 보니까 무려 47%를 아시아계 자금이 우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계 자금이 30%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시장 상장 채권의 77%를 아시아, 유럽 자금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하고는 달리 채권은 미국 사람들이 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금리보다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아마 싱가포르, 홍콩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이쪽 자금이 우리나라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상대적으로 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차가 우리나라보다 2%포인트 나더라도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갈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환율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으면 현실은 전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단기적으로 반등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환율 결정 요인을 한번 통계상으로 분석해 본 겁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그 시계열 분석인데요. 벡터 오토 리그레션에서 소위 분산분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다음에 시차를 얼마나 두느냐, 이 수치들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석 기간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각 변수의 시차는 6개 뒀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1개월 후에 미 달러 지수 22.1%, 이안 달러 9%, 한미 실질금리차 0.9%, 경상수지 원달러 이런 식으로 쭉 그 수치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게 합치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후에 환율 변동이 100이라면요. 원달러 자체가 거의 68%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환율이 한 방향으로 오르면 상당히 한 방향으로 오르고요. 떨어지면 한 방향으로 상당히 오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달러 지수예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원달러 환율은 달러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강세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요. 달러가 약세되면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위안 달러 환율이 우리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아직까지 높지 않습니까?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실질 실환율 계산할 때요. 각국의 비중을 두는데 중국 비중이 34%나 됩니다. 미국 비중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위안 달러 환율이 우리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실질 금리 차는 단기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경상수지도 단기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1년 후를 한번 본다면은 원달러 환율 스스로 영향은 이제 47% 정도로 감소하고요. 미 달러 비중이 33%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안 달러 여전히 한 10% 가까이 설명을 할 수 있고 한미 실질 금리 차도 8%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 가지고 환율을 장단기고 전망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 달러 지수, 이안 달러, 한미 실질 금리 차, 경상수지 원달러니까요. 이 네 가지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달러 지수인데요. 달러 지수가 작년 4월 이후로 최근에 99까지 떨어졌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달러 지수가 떨어진 거는요.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은 작년 10월에 달러 지수가 114였습니다. 그게 99까지 떨어지는 이유는요. 외환시장이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경제가 5% 금리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그리고 머지않아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 금리를 내리면은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게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114에서 99까지 떨어진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달러 지수가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그동안 큰 흐름을 보면은 80년대 미국이 어려우니까 85년 9월 미국이 플라자비를 유도하죠. 이때 달러 가치가 무려 51%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대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에서 21%까지 떨어져 버려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한 40% 떨어졌죠. 저는 3차 달러 하락이 시작됐다. 작년 10월에 114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으면 지금 99인데요. 10% 이상 떨어졌습니다만 앞으로도 저는 최소한 20% 이상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중장기적 추세라는 겁니다. IMF마저도 최근에 2028년까지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지속적으로 축소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5년 동안 정도의 차이지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순부채가요, 17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미국이 이거를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외국인들의 증권 투자로 견디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어디 먼저 갔어요? 삼성전자 갔습니다. 나갈 때 현대차 갔어요. 미국 갔을 때 SK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직접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미국 주식 많이 사죠. 우리 젊은 분들도 미국 주식 많이 삽니다. 이런 거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미 달러가 지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건데요. 대내 불균형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연방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대부채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대불균형이에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2011년 8월 달에요.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S&P라는 신용평가회사가 한번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대내 부채 훨씬 더 높죠. 연방정부 부채가 한때 120% 넘었고요. 그 다음에 순대 부채도 한때 70% 넘었었습니다. 이렇게 대내의 불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요.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무디스 피치가 경고를 해놨죠.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축소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죠. 달러, 유로와 엔, 파운드와 엔화, 위안화 이런 걸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달러 보유 비중이 2000년에 71%였어요. 세계 중앙은행이 평균 71%를 외환용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로 축소됐다는 겁니다. 세계 중앙은행이 과거만큼 달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과거처럼 이 달러를 못 믿겠다, 미국 경제를 못 믿겠다, 이런 의미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달러를 제일 많이 줄이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죠. 이때 미국 정부가 국채를 정말 많이 발행했는데요.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죠. 그 돈 일부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2013년 말에는 중국이 미 국채를 1조 2,7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규모 자체,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규모 자체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 4월 보니까 8,689억 달러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이 이걸 더 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아마 금을 살 겁니다. 중국 외환 보유액 금 비중이 지금 4%밖에 안 되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보니까 70% 안팎입니다. 앞으로 거기까지는 가기는 힘들지만은 중국이 계속 달러를 줄이고 국채를 줄이고 미 국채를 줄이고 금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수요가 축소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